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삼성전자 보고서 발표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5.08%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중 약 18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조정했고, 목표 주가를 28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곧 정점에 달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약 68.5%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인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인 낸드 플래시와 디램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과 낸드 플래시 기반의 SSD 가격 하락, 그리고 디램의 경우 2018년 1분기까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그 이후에는 점차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초과 공급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건 스탠리는 모바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 증설 또한 정체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삼성전자는 현재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더욱 양산하기 위해 평택 반도체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안에 2019년에 가동될 예정인 8조 원 규모의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 라인을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은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며 증가한 공급량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반도체 수요의 증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반도체 산업 보고서와 그간의 삼성전자의 행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오늘은 맥킨지가 전망하는 향후 반도체 수요를 이끌 시장이 어디 있는지와 삼성전자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4월에 발간된 맥킨지의 반도체 산업 보고서가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맥킨지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인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회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줬는데요. 오늘 저희는 보고서의 방대한 내용 중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요에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맥킨지는 차량 내 기능이 더욱 다양해지고 중요해지면서 차량 관련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스마트 센서, 보안 솔루션 기능이 강화되고 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발달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장 부품의 발달 및 수요 증가는 곧 높은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과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현재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자동차 회사, 전장회사, AI 플랫폼 개발 회사 등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 새로운 흐름에 늦게 대응하는 회사들은 뒤처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과 외부 네트워크가 연결된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원격 차량 제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차량 충돌 시 무선통신을 이용해 충돌 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어 구조대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이콜 시스템 등으로 커넥티드카는 운전자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최첨단의 커넥티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즉, 커넥티드카 시장이 성장할수록 반도체의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커넥티드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맥킨지는 커넥티드 서비스가 차량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맥킨지는 미국, 중국, 그리고 독일 3개국 소비자 3,000명에 대해 더 나은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41%의 응답자가 바꿀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나라별로 커넥티드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보여주는데요. 중국의 경우 62%, 미국의 경우 37%, 독일의 경우 25%의 응답자가 더
더 나은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바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커넥티드카에 대한 선호도를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커넥티드카 시장의 성장 속도는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종합해보면 자동차 산업에서 커넥티드 서비스가 점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수요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율주행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스마트카 시장에서 반도체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반도체 수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차량 한 대당 평균 $330에 달하는 반도체가 사용된다면 전기차는 한 대당 평균 $1000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맥킨지의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증설을 바라본다면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스마트카 시장 성장에 발맞춰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를 예측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요에만 집중했을까요? 자, 삼성전자가 그간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지난 영상인 하만과 차량용 반도체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오늘의 요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삼성전자는 차세대 차량용 낸드플래시 EUFS를 양산해 주요 자동차 업체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던 고사양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확대한 것인데요. 이런 움직임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점과 시장 규모가 약 2,740억 달러에 달하는 스마트카 시대에 발맞춘 반도체 수요를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2015년 12월 9일에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사업 진출을 위해 전장사업팀을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소비자 가전, IT 모바일, 반도체 부품의 3대 사업 부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팀을 만든 것은 그만큼 스마트카 시장에 비전이 있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2016년 11월 삼성은 전장사업의 강자인 하만을 인수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전담하는 전략사업 유닛을 신설해 전장사업의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낸드플래시 EUFS 양산, 전장사업팀 신설, 전장사업의 선두주자인 하만을 인수,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현재 스마트카 시장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를 예측한 것뿐 아니라 스마트카 플랫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맥킨지와 삼성전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스마트카 시장이 앞으로의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려요. 안녕.